안녕하세요. 허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못 받은 돈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돈을 빌려줬든 뭐 사업상 물품 대금이든 공사 대금이든 간에 돈을 못 받은 상태인데 우리가 이제 그 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다든지 뭐 이행공고 결정문을 받았다든지 또 지급명령 신청해서 지급명령 결정문 받고 지급명령 확정이 됐다든지 이렇게 집행 권한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서 못 받은 돈이 있을 때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까지는 반드시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압류 뭐 이런 강제집행 절차를 다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받고 있다. 이럴 때는 최후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받을 가망성이 생각보다 많이 생겨요. 특히 받을 금액이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되면 채무자가 자진해서 변제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도가 별로 실효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제 경험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채무 액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굉장히 효과가 높은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어떤 경우에 신청하고 실제로 이게 등재됐을 때 채무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못 받은 돈, 잠깐만요. 여기 못 받은 돈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꼭 하세요. 어떤 제도이고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고요. 자, 언제 어떤 요건으로 신청하느냐 하면은 판결 확정 후 6개월 경과 시까지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에요. 채무자가 일부 액수라도 변제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판결문은 1000만원 나왔는데 500만원 갖고 500만원 변제 안 했다. 그래도 상관없고 900만원 변제하고 100만원 안 갚았다. 그래도 가능하고 뭐 50만원 안 갚았다. 그래도 가능하죠. 변제하지 않은 건 사실이니까. 예. 그 다음에 제3명시 신청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경우 이게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 사건의 비중으로 따지면 여기 6개월 경과가 거의 대부분이고 제3명시 신청 절차에서 감치 또는 벌칙 대상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1번만 알고 계셔도 되고 혹시 2번에 해당되는 경우가 본인이 되시면 이제 그때 상담하러 오시면 되겠습니다. 명부의 등재 시 불이익 굉장히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죠. 다음 장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채무불이행자 명부의 등재 시 받는 불이익 실제로 이 불이익이 그렇게 엄청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압박이 돼요. 압박이 되고 갚아야 되는 액수가 적다면은 이거 갚아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채무불이행자 명부가 등재됐다라는 통지를 받으면 굉장히 사람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시 받는 불이익. 먼저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법원에 비치해서 공개가 되죠. 그 채무자가 공개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주소지 시구면의 장에게 통보하게 돼 있어요. 동네 창피한 일이죠.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통보하여 금융기관의 대출, 카드 발급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돼요.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이익이 되는지 한번 볼까요? 신용카드가 발급이 거의 안 됩니다. 네. 카드사마다 사용까지 금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기관에 이런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인 것이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내 거 카드를 갑자기 이번 달에 1000만원 쓰고 안 갚아버리면 카드사도 손해를 입기 때문에 신규 발급은 당연히 안 해주는 추세고 그 사용까지도 금지되는 경우도 카드사마다 있을 수 있어요. 또 신규 대출은 거의 불가능하죠. 기존 대출 연장도 거의 불가능하고 기존 대출 거의 조기 상환 독촉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거의라는 표현을 쓰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통보하게 돼 있는 거지 통보하고 나서 그 금융기관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통보받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그 회사의 뭐 규정이나 방침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는 그 회사가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보하면서 이분에게 신규 대출 해주지 마세요. 기존 대출 빨리 상환 받으셔야 돼. 언제까지? 이런
요건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분이니까 주의하세요라만 주는 거고, 금융기관에서는 당연히 피해를 입으면 안 되니까 이런 분들과 거래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심리적으로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되면 이분도 굉장히 위축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갚아야 되는 돈이 100만 원이다. 아, 갚고 말아버리지 명부 등재돼 있을 필요가 뭐 있겠어요. 또 갚아야 되는 돈이 1000만 원이다.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느끼는 액수의 크고 작음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 3천만 원 정도 안의 금액은 굉장히, 효력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뭐 2천만 원 이상도 효력이 있지만, 소액이면 소액일수록 더 그렇다.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다. 그것도 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느끼는 그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에 10억을 뭐 변제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 능력으로는. 그러면 압박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변제를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그게 압박의 수단이 상대방에게 강하든 약하든 간에 무조건 해야 되는 절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효과가 생각보다 있을 수 있다. 여러분들 그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언제 하고, 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가 됐을 때 채무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허은법무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